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강원도 내 유명 산들의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가을 산행 계획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단풍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산악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바람 속에 구조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에 고정합니다. 잠시 후 헬기로 구조됩니다. 지난 12일 하산 중에 바위에서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환자입니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설악산 장수대 인근에서 50대 등산객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등산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한글날 연휴 3일 동안 강원 지역에서만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32건.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암벽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잇따르는 산악사고에 등산객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좀 산이 험하다 보니까 더 이제 무리하게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길 잃으면은 이제 좀 사람이 당황하면서 이제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산행을 하게 돼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올라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산행 전 준비 운동과 등산 복장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하산할 때 발생합니다. 체력이 떨어져 탈진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겁니다. 네, 이렇듯 겉으로 볼 때는 탄탄해 보이는 땅도 막상 밟으면 이렇게 땅이 꺼지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지정 등산로는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에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를 고르고 해지기 2시간 전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산속은 더 빨리 어두워지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밤이 돼도 하산을 못한 경우에는 119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핸드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저희가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한 구조가 되니까요. 산행 시에는 꼭 활성화시켜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년 중 가장 화려한 가을산. 사고 위험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인근 양돈 농가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기르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던 농가들은 다시 돼지를 사육하는 일정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농가들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양돈업을 포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예방적 차원에서 돼지를 수매해 살처분시킨 철원 지역. 당시 14개 농가가 출하를 앞둔 돼지 2만여 마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1년 만인 지난 9월 정부가 돼지를 다시 들이는 재입식 허가를 준비하면서 해당 농가들은 농가 소독 등 재입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화천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재입식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짧게는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데 농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생계입니다. 살처분 농가 대부분이 매월 정부에서 받는 생계 안정 비용은 67만 5천 원. 사육하는 돼지가 적은 농가는 매월 최대 337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철원 지역 농가들은 사육 돼지가 1,800마리 이상인 대규모 농장들이어서 최소 비용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지원을 늘리기는 했지만 현재 그 1인 그 가구의 생계비가 1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네. 그런데 이 18개월 동안 그 지원되는 월별 평균 금액을 따지면 50만 원이 채 안 돼요. 일부 농가들은 이런 이유로 양돈업을 포기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사료회사와 은행에서 끌어쓴 부채 때문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어미돼지 100마리 정도 규모인 농가당 부채는 10억 원 안팎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육을 못한 지난 1년 동안 부채 상환은커녕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는 다시 부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시행령까지 개정해 폐업 양돈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연간 순수익의 2년치가 전부인 지원금으로는 부채의 10분의 1도 갚기가 버겁습니다.
2,000마리 에 대한 수익분 있잖아요. 수익. 네. 수익이 한 8만 얼마로 될 것 같아요. 8만 3천 원인가 4천 원인데 네. 그러면 2,000마리 곱하기 8만 4천 원. 실제로 지난해 예방을 위한 수매 도태에 참여한 철원 지역 14개 농가 중 폐업을 신청한 농가는 1개 농가에 불과합니다. 1년 넘게 잠잠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도내에서 발생하면서 양돈 농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죠. 실내 스포츠 시설은 물론 노래방과 클럽 등의 운영이 재개되고 등교를 하는 학생 수도 확대되는데요.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더욱 강화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실내 스포츠 시설입니다. 하루 3번씩 자연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작업을 합니다. 이용객들이 입장할 때 체온을 재고 출입 명부 작성과 운동증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2달 가까이 문을 닫았다가 재개한 만큼 이용자들도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한 50일 만에 다시 운동을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면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동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주점과 노래 연습장, 대형 학원 등 고위험 시설 10개 업종의 영업 제한도 풀렸습니다. 무관중으로 이루어지던 스포츠 경기도 좌석 30%까지 관람 가능하고 결혼식장은 인원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도 다시 문을 열고 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 2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지금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 길이 하나면은 이렇게 피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희는 그냥 참고 그냥 지나는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엄청 답답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급하죠. 아무래도 가면 이제 마스크 벗고 얘기해야 되고. 정부와 지자체도 거리 두기는 완화했지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는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감염 예방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 집회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한 달간 홍보 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 부과 조치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 거리 두기에 따른 시설 이용과 영업 규제는 완화됐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과 위생 수칙 준수에 대한 자발적 참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도내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 모기류를 채집한 결과 10마리에서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말라리아는 이 원충에 감염된 모기로 인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야간 활동을 할 때는 긴팔을 입고 기피제를 활용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말라리아는 5월과 10월 사이에 강원 북부와 경기, 인천 등 접경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올해 도내에서는 10월 현재까지 13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액화수소 산업이 미래의 청정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삼척시를 중심으로 한 강원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특구 조성 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을 중심으로 동해와 강릉, 평창이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건 지난 7월입니다. 정부는 특구 지정 이후 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이르면 내년에 본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구 내에는 액화수소 충전소가 들어서고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선박 제작과 액화수소 드론 연구 등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년간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 등
모두 3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핵심 기술을 확보한 7개 기관과 효성과 하이리움 산업 등 16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 앞서 관계기관 간 업무 협약식도 열렸습니다. 최근 수소 클러스터와 수소도시 등 수소경제 3대 핵심 사업을 잇따라 유치한 삼척에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은 겁니다. 이곳 강원 액화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수소 생태계 구축의 중심추가 될 것입니다. 액화수소는 해외에서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최첨단 기술로서 기존 기체수소에 비해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이 우수합니다. 수소경제는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강원도가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동해 북부선을 이용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경제의 중심에 수소산업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2030년에는 3조 8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강원도는 기대합니다. 한 번 충전에 1만 킬로를 갈 수 있어서 한 번 충전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액화수소 기차를 만드는 협약으로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혁신 기술을 총리님 기도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삼척을 중심으로 수소 저장과 운송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 이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도 시급합니다. 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청정 에너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삼척시 도계읍은 50년 전만 해도 인구 4만 명이 넘던 대표적인 탄광촌이었습니다. 하지만 폐광 이후 지금은 인구가 크게 줄어 활성화 대책에 절실한 상황인데요. 대한석탄공사가 탄광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활성화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인 삼척시 도계읍. 1970, 80년대 석탄 산업이 최대 호황을 누릴 당시 전국 팔도 모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팔도 공화국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석탄 산업 합리화 이후 4만 5천 명에 달했던 인구는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새로운 일자리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시법인 폐광지역특별법이 5년 뒤 만료될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주민들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우리 지역은 가만히 있어도 자꾸 도태가 된다고. 그래서 뭔가 정부에다가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마저 페트병마저도 자꾸 없애려 하니까 참 우리들 입장에서는 뭔가 생존권을 위해서 한번 투쟁을 크게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탄 산업이 갈수록 사형화되고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삼척 도계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도 경영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석탄공사의 경영난이 가중되면 이는 곧 지역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석탄공사는 노사가 함께 탄광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활성화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씩 실행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지역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학 교수와 사회혁신 전문가 등과 함께 석탄 산업 위축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이곳 삼척 도계광업소의 시설과 부지 일부를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들을 도시재생 관점에서 강원대 도계 캠퍼스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침체돼 있던 탄광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석탄공사 직원이면서 지역 주민이기도 한 노조와 주민, 지자체와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어떤 시설, 어떠한 방식으로 이 자원을 새로 발굴했을 때 지역에 도움이 될 거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그 첫 번의 역할을 이제 위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탄광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공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첫 시도가 과연 어떠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홍천 지역 최대 현안인 용문 홍천간 철도 건설을 위해 도내 시장 군수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내 18개 시장 군수로 구성된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철원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용문 홍천간 철도를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통일 시대를 대비한 육상교통 거점 지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홍천 지역이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철도망 계획에 원주 철원간 영서 내륙 종단 철도를 포함해 용문 홍천간 철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가 매년 개최하는 동북아 대표 경제 한류 축제인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초로 바이어 방문 없는 비대면 행사로 열리는데요. 화상 연결을 통한 수출 상담은 물론 국내 최초의 3차원 가상 공간에 전시장을 구현했습니다. 새로운 박람회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홍보하는 전시장. 실제 전시장 같지만 3D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실제 제품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까지 가능합니다. 네, 원주에 오니 의료기관이 더 멋지게 보이는데요. 의료기관은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18개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 한류 축제 GTI 국제무역 투자 박람회가 15일 개막했습니다. 8번째를 맞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외국 바이어 방문 없이 비대면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이번 GTI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모든 도의 경제 체제를 온라인 체제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 시장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과는 이미 화장품을 통해서 한 50억 정도를 이미 수출했고. 온라인 가상 전시관은 미용과 의료기기, 바이오, 식품 등 모두 6개 분야의 주재관으로 꾸며졌습니다. 290여 개 기업이 890개 제품을 선보여 코로나19 이후 수출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뜨겁습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 열기도 달아올랐습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모두 32개 나라에서 바이어 270여 명이 참여해 국내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국내 118개 참가 기업과의 1:1 매칭을 통해 온라인 수출 계약 성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가에 좋은 거예요. 온라인 박람회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도 엿보입니다. 강원도는 행사 기간 중국의 미용 전문 온라인 활동가를 뜻하는 왕홍 16명을 초청해 국내 화장품 홍보에 나섭니다. 이들은 중국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제품 소개 생방송을 진행하고 실시간 판매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온라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는 잘 준비하고 잘 오픈했습니다. 이번에 잘 하셔서 다음번보다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그런 기대하겠습니다. 국외뿐 아니라 국내 홈쇼핑과 백화점 등 대형 유통 입점 등 도내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관계자 초청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이번 박람회 공식 일정은 오는 18일까지지만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박람회는 앞으로 1년간 계속됩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참여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